윤형섭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이거 신청해서 오큘러스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저랑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발표할 때 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 옆에서 하면 망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김학규 씨하고 옆에 붙어서 망했어요. 옆방으로 하면 안 되고 날짜를 잘 정하는 노하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10년간의 의학 미스터리 프로그램 게이머에서 게임이 우리한테 어떤 걸 주고 앞으로 어떤 걸 더 많이 줄까 해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게임 산업을 진흥하기도 하고 게임 산업 진흥법은 단일법으로는 세계 최초로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으면서 현재는 가장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게임이 이러이러한 좋은 혜택, 장점이 있고 좀 재미있는 것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게임 디자인 기법을 이용해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인데요.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게임 어렸을 때부터 게임 좋아해서 뭐 게임 대회도 많이 나왔고요. 어쩌다가 이제 게임을 이제 공부로 하게 돼서 게임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책 때문에 지금까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게임 관련 책 한 10권 정도 써서 냈고요. 최근에 몇 권 정도 더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해야 되는군요. 얘랑 조금 다르게 나오네요. 지난번 TV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게임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문화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매출이 크거나 수익이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영화 또는 음악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음악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지만 그 CD 판매량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가장 많다는 거를 이제 퀴즈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한테 맞추게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다 못 맞추고요. 또 전체 수출액의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죠. 네. 영화에 지금 몇 배쯤 수출 많이 하고 있을까요? 영화도 수출 많이 합니다. 해운대 이후로 한국의 CG 기술 좋아지고 있어서 영화도 많이 수출하는데 영화에 몇 배쯤 할까요, 수출을? 앞에 계셨으니까. 한 10배쯤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좀 더 쓰세요. 30배 정도. 좀 더 많습니다. 50배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50 몇 배 정도 될 텐데 이렇게 이제 효자 산업인데 어쨌든 한국이 내수장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러다 보면 내수장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 수출을 많이 하는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좀 세상이 변하고 있긴 한데 이게 한일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라는 그런 연구에서 나온 건데 몇 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인가 전 세계적으로 여가 백서라는 걸 좀 냅니다. 레저든 여가든 백서를 내는데 사람들이 뭐하고 놀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중에서 뭐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다 1번이 TV나 영화예요. 1번이 TV고 그다음에 영화 보기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서 이렇게 있지만 한국은 독서 있을까요? 네, 10등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 TV, 영화인데 한국이 게임이 1위예요. 가장 많은 여가 시간 게임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바일 게임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든 사실은 시간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TV를 파는 사람이건 어떤 것은 냉장고를 팔 때는 냉장고가 24시간 돌아가겠거니 생각하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로 점점 쓰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서 TV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점유율은.
또 한국은 독특하게 세계에서 정말 이런 현상 없는데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면서 동시에 하는 사람 64%예요. 뭘 하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네, 검색도 하고 뭐 연관 검색도 찾아보고 제가 뭘 입었나 또 그런 거 찾아보죠. 네, 청바지가 어디 제품인가 찾아보고 뭐 프로필이 어떤 걸 찾아보고 어떤 용어에 나오는 찾아보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어린이들이 다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른들도 늘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거죠. 네,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이제 깊숙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불행히도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린 거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게임하고 한 페이지를 만들려고 구글에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에서는 부모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하게 게임을 하는 화면이 없어요. 게임 중독 이런 건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페인 상태로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했고요. 겨우겨우 몇 시간 동안 찾아서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이라고 할 때 이거 겨우 찾았는데 어쨌든 가족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게임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닌텐도가 처음에 페미콘 만들 때 컨셉이 패밀리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가족 기준이 평균 4인이었기 때문에 4명이 이렇게 포트를 꼽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닌텐도의 게임기는 콘솔 게임기는 위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 전통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가족이 같이 해야 된다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부모가 내버려 두고 막 한 다음에 이렇게 중독된 것 같아 병원 데려가야 돼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같이 했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해서 그랬기도 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1 뭐 나왔을 때도 일본 가서 빨리 한국에 발매되지 않으니까 일본 출장 가서 사서 온 다음에 우리 큰아들한테 강제로 막 시키고 이거 해야 돼. 네. 그 당시에 일본어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막 회사로 전화하고 그랬어요. 게임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뻔한데 왼쪽은 하이고 오른쪽은 이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왼쪽 해. 알았어요. 또 하고 그래서 지금 매우 잘합니다. 네, 지금 매우 여러 가지 다 잘하고 저랑 피파 온라인도 가끔 하는데 제가 가르쳐줬는데 스타크래프트는 말도 안 되고요. 피파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작하면 우리 아들이 자기 골대에다 골인을 4골을 넣어요. 그 다음에 저랑 해도 PK까지 가거나 제가 지거나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들이. 공부도 잘해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제가 게임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조금 미쳐가지고 방학 때 막 너무 할 때 저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꼭 참고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다시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꾸 못하게 하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뭐 이렇게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술 먹지 마라 그러면 한번 먹어보고 그죠? 소맥이 뭐야 이러면서 먹고 싶잖아요. 원래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어요. 대부분.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게임 우리한테 뭘 줄 것인가. 근데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래 최초의 게임은 현재까지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게임은 이집트의 어떤 게임 또는 뭐 바둑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바둑은 원래 교육용이었잖아요. 뭔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아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자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애초부터 교육용 또는 훈련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삼아서 이제 미국에서 Fold It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단백질의 접힘 과정이 3차원이라서 의사들이 잘 못 찾아내고 있는데 혹시 게이머들한테 이걸 공개한 다음에 찾아내게 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단 지성을 한번 이용해보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고요. 동영상을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y now you may have heard of a game called Fold It and how its players help solve the crystal structure of a protein that had remained unsolved for years. The findings were recently described in a prestigious journal and in the popular press. Today I'll explain what Fold It is and show you how to get started using it. Fold It is a scientific project aimed at solving the protein folding problem.
predicting the way that proteins fold is a very important problem key to many areas of biology and medicine. Predicting how proteins fold is also computationally very difficult due to the large numbers of possible solutions that we can try. Foldit's unique insight is that humans can try solutions that computers may not consider by creating a game around the protein folding. 컴퓨터 해상도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단백질 접필 과정을 3D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을 만든 다음에 공개를 했고, 게이머들이 그동안 의사들이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단백질 접필 과정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걸 해결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생소한 게임일 거예요. 이 게임은 귀찮은 일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살다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이 있죠. 네,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네, 저도 신혼 초반에 잘 안 했는데 날이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이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게이머가 이걸 어떻게 좀 허드렛 일을 재밌게 승화시켜 볼 수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워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만든 패러디 게임인데요. 집안일을 의미 있는 선택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2인이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아이템을 줘서 자기 캐릭터를 점점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안 할 것 같다. 그냥 게임은 재미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댓글에 보면은 이 게임을 통해서 남편이 착해졌어요. 이 게임을 위해서 남편이 쓸데없이 세탁을 2번 했어요. 네, 설거지를 한 걸 또 했어요. 뭐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편과 분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초월 월스는 이런 일들을 뭐 주로 이제 주부를 많이 시키는데 맞벌이 부부 세대가 많이 생기면서 좀 분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실제 행동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게임 속의 가상세계 속의 행동이 아니라 리얼월드에서 행동을 하면 그걸 입력하는, 그거에 맞는 아이템이라든가 레벨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자기 캐릭터를 키울 수 있고, 그랬더니 실제 이제 부부가 같이 할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답니다. 부부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다른 집과 또 경쟁하기도 해서 아주 귀찮은 일도 쉽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남편은 요즘에 뭐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게임들을 이용하면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기술,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습을 해야 돼요. 습, 드릴. 그래서 학습에는 배울 학자하고 습, 익히다가 있습니다. 익히다는 뭐냐면 한 번에 익히지 못하니까 여러 번. 그래서 거기 습이라는 한자를 보면 날개 우자가 있고요, 백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도 날개짓을 연습할 때 100번 해야 날 수 있듯이 인간이 뭔가를 숙련되게 마스터를 하려면 그 이상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자 할 때 전 한 번 딱 보고 알았어요, 이런 사람 없죠. 여러 번 봐서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건데, 어려운 기술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반복하니까 지루하죠. 지금 구구단 외울 때 한 번에 외운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능숙하게 쓰고 있듯이 한 번 잘 외워놓으면 뇌의 저장 장치에서 축두엽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게 만듭니다. 굉장히 빨리.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9구단 정도는 다 외웁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다른 뇌 저장소에 넣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복이 필요한데, 드릴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게임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문 베이스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달나라에 가서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니까 게임에서 우리가 달나라에 간 걸로 하고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될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고 미국 뉴스에 났는데 나사의 연구원들이 게임에 중독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우 좋다. 많은 우주인들이 손쉽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나라에 갖다 치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Indicated by a colored icon on your map. You must repair our base and restore oxygen production. Go to the equipment shed to get supplies. Okay, I got it. Shit. The life support system needs to be repaired. 자, 그래서 달나라에 가면 중력이 지구에 육변을 되지 않으니까 뭐 동작이라든가 뭐 차를 탈 때 이동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면 어떤 미션을 할지 이걸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거죠. 차를 탈 때도 차를 타고 날아가지 않게 고정을 시켜야겠죠. 이런 것들은 상상하면 뭐 되겠지만 실제로 미션할 때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상세계에서 그걸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취를 하고 치료를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실제 달나라에 갔을 때 굉장히 손쉽게 어려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오락실에서 태고의 달인 해보신 분 있으세요? 태고의 달인? 네. 젊으셔서 그런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없네요. 그것은 오락실 세대가 아닌가요? 네. 태고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북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해서 일본에서 대회를 열었고 실제로 북을 한 번도 안 던져본 그러니까 오락기로만 해본 애들이 뭐 북치는 달인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런 사물놀이 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시합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뭐 게임이라는 장치를 이용했을 뿐인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 이제 락스미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기타를 배우는 게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락스미스 해보신 분 계신가요? Peggy 12. 그냥 기타 배우시는 거예요. Rocksmith is the fun new way to learn guitar. The game. In this video, we're looking at the PlayStation 3 플레이스테이션 version. 대응되는 Our bass 게임이고요. that takes a standard quarter-inch jack. If your instrument operates on the metric 아주 scale, 쉬운 코드 that's 잡기에서부터 난이도가 6.35 높은 millimeters, as both your guitar amplifier and chip. Well done. 튜닝까지 하는 방법을 With 알려주세요. your guitar correctly tuned, see a representation of your guitar neck, showing the 음악 strings. 코드를 뭐 A 코드, C 코드, F 코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번호로 알려주는 거죠. Rocksmith 몇 번을 comes with a set of stickers to attach to your guitar in order to help you 피아노 칠 때도 visualize 아주 the 어린아이한테 position 가르칠 of the 때 fret. 그게 뭐 개명을 알려주지 As the 않고 song 그냥 plays, 3, 4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 해서 at its 굉장히 most 난이도 basic level, 높고까지 배울 수가 Rocksmith 있어요. works like one of the plastic guitar games you might be familiar with. You simply place your fingers in the indicated position and strum as the notes hit the strings on the screen. As a beginner, you'll only be asked to play a note every few seconds. This allows you to get used to the various finger positions and learn to move your hand around the guitar neck. As you get the hang of each part or phrase of a song, there's no need to manually change it in area. 더 지나버리네. 굉장히 어려움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화면이 여러분들 보는 거랑 같이 좀 컨트롤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회 공헌 사업을 위해서 게임 디자인 기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권도 게임의 일종이죠. 그래서 확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는 기능인데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된 주택 복권에서부터 뭐 기업 복권, 최근에 로또 또는 부표, 최근에 더 많은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게임의 기법을 이용해서 공공 기금을 모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네이션을 위해서 자선이라든가 기부를 위해서 아이템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펀비라는 게임에서 이 아이템을 사면 이 중에 1%가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아이템 진행이라면 그 아이템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선 아이템을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진가도 발표했지만 그 메시지를 간결하게 줘야 되고 당신이 산 아이템이 좋은 일에 쓰여진다는 걸 좀 잘 투명하게 밝혔을 경우 훨씬 더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이유는 자선을 해서 기부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실제 진가도 훨씬 더 큰 매출을 거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고 하듯이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면 실제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맥도날드는 뭐 장난감이라든가 또 게임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여태까지 이제 디즈니 캐릭터를 가지고 경품이라든가 특별한 이벤트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최초로 디즈니 것을 하지 않고 닌텐도의 포켓몬스터를 했었죠.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사면 닌텐도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주는 퓨겨를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혹시 사신 분 계신가요? 그날 게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안 나오고 사신 분도 있고 10개 사가지고 회사 직원들한테 나누신 분도 그러는데 포켓몬이 아니라 마리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마리오였네요. 그래서 없구나. 마리오 받으신 분 있으신가? 햄버거? 예. 여기 마리오 팬들 많이 계시군요. 몇 개 사셨어요?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어요? 맥도날드에서 너무 좋아하는 VVIP 고기. 빵은 어떠셨어요? 꾸덕꾸덕 먹었습니다. 나눠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인터랙티브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유럽에서 준비한 건데 Pick and Play라고 해가지고요. 벽면에 그런 화면을 설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간단한 폰 게임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주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Simply get online and go to pickandplay.se. The phone's geolocation verifies that you are in the game area. 그래서 스웨덴에서 빌가리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겼고 되게 신기하다고 해서 저거 동영상을 찍고 또 SNS에 올리고 그래서 만약에 저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아주 간단한 쿠폰을 줘서 그냥 아이스크림 3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고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면 맥도날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한국에서도 한번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코엑스고요. 코카콜라에서 코카콜라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코카콜라는 사실은 위해하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덜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코카콜라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마케팅 기법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간단한 동작을 하면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건데 성공할 경우에 센싱을 해서 콜라를 한 병 공짜로 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런 인터랙션이 재밌기도 하지만 저를 따라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퍼포먼스가 되니까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그것을 또 퍼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런 애들이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부모님들 대단하죠? 네.
콜라 하나 먹으려고 별짓 다 네, 아무튼 저거는 돈이 없어서 저런 건 아닐 거예요. 재미있고 참여하고 싶고 또 그 자체로 또 나의 재능을 발현하고 싶고 구경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들고 재미있게 할 때 훨씬 더 마케팅가가 크다는 거죠. 이거는 프랑스의 광고인데 어떤 광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광장에 아까 똑같이 그냥 이제 자전거들 이렇게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들 결정했어요. 신기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겠죠. 돌려서 동력을 만들어내면 이제 메이저 영상 쇼가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시죠? 점점 빨리 돌리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200칼로리 줬습니다. 네. 무슨 광고일까요? 물. 자전거? 물. 네, 생수 광고입니다. 네, 생수를 과거에는 이제 에비앙 이런 거는 이걸 마셨더니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아주 재미있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입소문을 내게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자체가 아주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마케팅 광고에도 게임 기법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나이키 플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신발을 재밌게 만들자죠. 이거를 만들던 배경은 나이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메이커인데 아디다스가 경쟁자이고 사실은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운동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왜 운동을 안 할까? 아웃도어 스포츠를 해야지 신발이 팔리는데 그래서 이유를 찾았는데 바로 NDS였어요. NDS.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문제가 아니라 NDS를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아웃도어 스포츠를 안 하게 되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래서 신발을 그럼 잘 닳게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비싼 신발인데 왜 이렇게 빨리 닳아? 또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재미있는 거를 어린이 따라가니까 신발도 재밌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착안을 해서 재밌는 신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발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센서, 밴드도 있고 애플워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센서가 필요 없긴 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장치입니다. 나이키 플러스에는 신발에 칩이 달려있고 아이폰이나 아이팟하고 연동이 돼서 자기가 운동하는 양이 나오고 운동한 거리 맥칼로리가 소모되는지 나오고 이걸 공유하면 친구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친구가 오늘 몇 킬로 뛰었는지 다 공유할 수 있고 제가 나보다 200만큼 더 뛰었네 라고 하면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도 게임 회사에서 아시겠지만 야근 자꾸 하면 자꾸 뚱뚱해지잖아요. 계속 오래 앉아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쪽 대표가 이 신발을 다 사주고 팀별로 대결을 시켰대요. A팀, B팀, C팀. 그래서 전체를 가장 많이 달린 팀을 이제 시상을 하는 제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점점 건강해지고 또 일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례로
일본에서 만든 남코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두근두근 뱀 퇴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서 쓰는 건데요. 노인들이 중풍, 뇌경색 이런 거 하면은 단시불수 되거나 그렇게 되죠. 저희 어머님도 지금 뇌경색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재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힘들거든요.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 게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과거의 두더지 게임, 문방구 앞에 있던 두더지 게임인데 이것을 다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제목은 두근두근 뱀 퇴치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도 열심히 하죠. 네, 또 할아버지도 열심히 하고. 자, 이걸 했더니 모두 다 근육량이 늘어나고 훨씬 더 건강이 많이 회복했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노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활력이에요. 활력. 뭔가 활동하는 겁니다. 제일 바라는 게. 뭐 돈도 아니고 활력인데 이걸 통해서 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운동을 해보니까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착안해서 개발하는 거고, 네, 근육량이 늘어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신기한 거는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할머니보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한테 멋있게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복지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재미있는 복지를 만들면 쉽고 또 저렴하게 좋은 복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아마추어들이 만든 게임인데 격투 게임하고 안마하고 결합한 거죠. 그래서 등판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엄마를 안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안마하기 힘들잖아요. 귀찮고. 그냥 엄마 마사지 샵에 가세요. 요즘 애들 이럴 텐데 저기다 게임 화면을 놓고 하면은 왼쪽 누르면 왼쪽이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이니까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서 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마사지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전시회 가서 많이 보셨죠. 달리는데 여기다가 재밌는 영상을 틀어주거나 자기가 못 가본 거리, 뭐 파리의 거리, 뭐 네덜란드의 거리, 또 뭐 춘천 이런 걸 해서 재밌게 하는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그거 화면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네, 미국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칸 지역이었고 멕시칸 문화였는데 미국 애들이 가면서 그게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됐는데 LA 가보시면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 개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뚱뚱하면 개인이 알아서 약을 먹든지 뭐 달리기를 하든지 빼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주 정부의 돈을 써서 비만을 치료하겠다. 왜 비만을 치료해야 되냐? 비만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건강보험기금이 너무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고 청소년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중에서 비만도가 높은 애들을 불러서 운동을 시켰더니 안 하더라. 그래서 DDR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한 DDR을 가지고 점심 먹고 지도교사가 시켰더니 몇 달 만에 굉장히 많이 비만도가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약 250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암 치유 게임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도 게임을 이용하는데 이 게임을 어린이 혈액 어린이 소와 혈액암 정확하게는 병명이 그런데 어린이 백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도 백혈병 걸리면 그냥 다 죽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현재 의학 기술로 어린이 백혈병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미국에서 90%예요. 약물 치료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생존율은 약 50%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의학 기술을 쓰는데. 그 심지 때문에 그래요. 심지. 그 아이가 나 백혈병이야 그러면 죽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약 치료를 안 받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에서 90%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게임을 소개를 시켜줘서 지금 아산병원하고 NHN하고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게임은
뭐 잠깐 동영상 보면 쉬우시니까. 그래서 이것의 아이디어를 낸 파멜라 카토라는 그 연구자가 맨 처음에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몇 년간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파티에서 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면서 이제 기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EA 사장 와이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이용해서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냥 혼자 400만 원 내가지고 400만 원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다 나와 있고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좀 제가 해보면 어려워요. 소리가 좀 어려워서 리미션 2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캐주얼 컵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왔고 영국하고 미국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소아암 치료를 하면서 이 게임을 같이 병행했더니 그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통증이 완화됐다. 치료하면서 통증이 많이 수반되는데 통증이 많이 완화되더라. 암세포도 줄어들더라. 그런데 그건 심리적으로 내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세포가 죽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서 치유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화장실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지났죠. 과거에는 제발 이 동네에서 오줌 싸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골목길에다가 가위를 그려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라버릴 거야 이런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오줌 싸니까 그래서 이제 좀 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가 흘리지 말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죠. 설득이 아니고 넛지라고 하는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유도해서. 그래서 파리를 붙여놓으니까 남자들이 저걸 보고 파리가 있네? 거기를 정조준해서 싸기 시작합니다. 안 날라가네? 계속 쏘죠. 네. 오줌은 다 쌌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줌을 안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청결하게 됐다는 건데 맨 처음에 네덜란드 있는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고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어요. 다 알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한 게 센서를 여러 개 붙여서 오줌을 넣으면 따뜻하게 되면 약 45도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이게 센서가 변해서 파리가 사라져요. 옆에서 생깁니다. 또 얘를 맞추면 또 사라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바로 이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위를 썼고요. 닌텐도 위를 썼고 변기하고 닌텐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있고 위에 화면이 있고 저 안에는 닌텐도 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 오줌 넣을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왼쪽 좌우에 센서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GDC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누가 이제 만든 거고 스피커스 파티에서 이제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스피커스 파티에서 여자 역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네, 그것까지 내가 보여드리긴 남사스럽고 아무튼 계속해서 새로운 기법이 나오는데 이런 재밌는 화장실을 만들었더니 매상도 오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만에서 화장실인데 왜 투명한 화장실을 해가지고 매상 굉장히 많이 높은 레스토랑이 있죠. 그리고 또 재미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가보신 분 있겠지만 덕평 휴게소라고 있어요. 경기도에. 그래서 오줌빨 대회를 합니다. 이거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덕평 휴게소? 지산 리조트 가려면 들려야 되는데. 저거 보셨어요? 네. 오줌빨 좀 자랑하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오줌빨 대회에서 1등을 하면 효도 관광을 시켜주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벤트인데 어쨌든 재미있게 하면서 휴게소 광고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사례인데
스웨덴은 뭐 선진국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을 더 좋게 할까 이걸 연구하다가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설치가 어렵죠. 어쨌든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스톡홀름에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계단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래서는 기존에는 70%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계단을 만들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죠. 그래서 기존보다 66%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더라 이거는. 그러면 국민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부평역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한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울이 음이 안 나와요. 피아노 음반 한국을 다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거나 그대로 느끼면 안 되는구나. 로컬라이저는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쓰레기통입니다. 한국에도 쓰레기통 개선 굉장히 많이 됐고요. 지금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는 투명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그걸 보고 버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간단한 센서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소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지하 100층 정도, 100m 정도 있는 것처럼 느낌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재밌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변의 쓰레기도 없어지지만 쓰레기통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싹 없어집니다. 왜냐면 뭐 버릴 게 없을 때 많은 걸 줘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거리를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래서 기존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쓰레기가 많이 모였고 주변도 훨씬 더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판교를 좀 재미있는 도시, 재미있는 스트리트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할지 안 할지는 도지사 맘이죠.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쓰레기통 다음에 재미있는 빈병 수거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 버려지잖아요. 한국도 재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아케이드 게임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디지털로 점수가 나오고 불이 켜지면 거기에 빈병을 넣어야 돼요. 그냥 넣으면 안 되고. 한국에서는 빈병을 갖다 주면 50원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저기에 동전 교환기가 있으면 동전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우리는 저걸 재활용하면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 다른 재래식 수거기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빈병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재밌으려고 아주 옆 동네 가서 그냥 다 모아온 거예요. 얼마나 길거리가 깨끗해지겠습니까? 한국도 좀 더 깨끗하고 재활용이 잘 되는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몇 가지 사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인간이 변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본능을 이용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하면 저절로 따라하게 돼 있다. 자, 이거는 뭘까요? 폭탄 알람 저금통입니다. 폭탄 알람 저금통.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이 잘 저축을 안 하죠. 예전엔 다 저금통 다 있었는데 저축을 안 했는데, 저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축할 돈도 없고 이제 메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가르쳐주기 매우 어려운데 어쨌든 가르쳐주고 싶은데 없을 때 재미있는 저금통을 만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로 시간을 맞춰놓고 그때 안에 돈을 안 넣으면 얘가 미쳐요. 그래서 다 쏟아내고 저걸 다 주워서 다시 넣으려면 알죠? 얼마나 귀찮은지. 돈을 넣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100원을 넣어야 되는 그런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IoT 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는 굉장히 많은 그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연동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알람 정도 있지만 재밌는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라고 열심히 교육하고 있죠. 그죠? 열심히 교육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빨간불일 때 기다리지 못해서 그게 제일 많대요.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신호등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금방 패턴을 인식하고 저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바뀝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행위에 들어가서 춤을 추면 그게 저 신호등으로 투자돼서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저기 들어게 되면 뭐 친구와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 저걸 봐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길이 건너지 않는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독일에서도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폼으로 신호등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건너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막 건너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까? 그래서 여기에 센서를 만들고 손을 대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저쪽 상대방에 있는 사람과 내가 1대1로 폰 게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 문제는 이제 너무 재밌으면 애들이 길 안 건너고 계속 할까봐 문제인데 어쨌든 신호등이 켜지면 끝납니다. 켜지면 끝나기 때문에 빨간불에 건너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면서 저절로 건너게 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뭐 영어 공부, 한자 공부, 수학 공부 이런 데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체육 실내 수업 때도 엑스박스 키넥트를 이용해서 하는 수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천과학관에서는 매년 온라인 수학 게임 대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세계 최초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얘들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할까요? 이거 몇천 명씩. 재밌어서 이게 또 스펙 쌓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불쌍하지만 어쨌든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몇 분 안 남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뭐 창업해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뭐 청년 정신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많지만 사실 한국에서 저도 예전에 창업해서 회사를 운영을 여러 번 해봤지만 어렵습니다. 한번 망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실패하고 실패할수록 너 경험이 많네, 내가 투자해줄게 이런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고 빚만 돌아오죠. 근데 테트리스 게임은
이길 수가 없어요. 테트리스에서 혹시 이겨본 사람 있습니까? 컴퓨터를?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근데 왜 저거를 할까? 이기지도 못할 게임을. 그거는 바로 실패가 재밌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재밌게 해야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부모들은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하라 하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실패하면 안 되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기본적으로 재밌으니까 하게 되죠. 근데 이거 뭐지?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들어가자마자 주는 게 있죠. 도전. 그럼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되는데 목표 가지고 도전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언젠간 성공하죠. 보통 3-4번 실패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멋진 보상, 아이템, 레벨업 이런 걸 주죠. 그러면 그 순간 게이머는 성취감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성취감, 실패를 통해서 얻어낸 성취감이 바로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그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더 높은 도전 목표를 삼게 되죠. 레벨 2, 스테이지 2, 3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존감인데 실제로 게임 플레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게임 플레이만 하게 돼도 자존감이나 도전감이 높아진다는 실험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1분만 더 한다면 게임은 무모한 것 같이 보여요. 어떤 학생이 집에 틀어박혀서 니드 포 스피드라는 레이싱 게임을 계속 오랫동안 했답니다. 엄마가 보니까 대학생인데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똑같은 랩을 계속 도는 것 같이 보이죠, 엄마는. 근데 그 학생이 하는 거는 어제 달린 거하고 오늘 달린 거 다르고 좀 전에 한 거하고 지금은 달라요. 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최적화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적화를 찾는 연습을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을 넣는 방법이 뭘까요? 저 멀리 있는 구멍에다가. 네, 맞아요. 들고 뛰는 거예요. 상품이 없어서 너무 아깝네. 이렇게 한 번에 맞히는 건 없는데. 주최 측에서 말아서 주겠죠. 권투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이기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총을 쏘는 거예요. 제일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 안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비효율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어퍼컷을 친 다음에 훅을 치고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피하고 알아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적의 상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게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비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비효율적일 수가 없고 어른들은 저게 뭐지? 괜한 짓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바로 게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면서 제 멘트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디자인 기법은 여러 가지 많이 용도로 쓰였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도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해서 앞으로 게임이 굉장히 유용한 거구나, 효용이 있는 거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우리 미래를 동영상 안 되나요? 게임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거를 많은 빅게임 전문가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버스 정류장인데 캐나다 너무 춥죠? 밖에서 일하고 굉장히 추운데 저희가 손을 대고 손을 서로 잡으면 히터가 작동을 해요. 손을 잡지 않으면 히터가 꺼집니다. 사람의 몸은 도체이기 때문에 양쪽에 전기를 이용해서 연기합니다. 브라셀 광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임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세상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게임을 그냥 한낱 어린이 장난감 또는 놀이로 보지 말고 사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까, 더 효용이 있을까, 그리고 미래를 더 밝게 하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가기 때문에 질문 있다고 그랬는데 한두 개만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많이 오바돼서요. 질문은
네, 생략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복도에서 기다릴 하겠습니다. 테니까 질문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